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서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지점장님, 정관을 보다 보니까 종류 주식도 나오고 1주권, 10주권, 100주권 이렇게 표현한 문장도 보게 됩니다. 이건 뭔가요? 통상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김영식 보통 주식을 말합니다. 종류 주식이라 하면 보통 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익의 배당, 의결권의 행사,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으로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한주식, 전환주식 등이 있으며 상장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비상장사는 25%를 한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통해 주주권이 유통되고 양도됩니다. 주권은 통일규격주권, 전자주권, 비규격주권으로 구분하고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은 주권 일매로 어느 정도 수의 주식수를 나타내는 것에 따라 1주권, 10주권, 100주권 등등으로 나눠지는데 법적으로 8종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주권은 언제 사용하나요? 차후 자기 주식의 보유나 소각, 가업승계 증여 특례, 상속공제를 고려하는 법인이라면 통일주권 발행을 통해 사전에 주권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해당 주식을 규정함으로써 자기 주식이나 증여 특례, 상속공제 시에 취득원가 계산을 수월하게 하면 물론 주식 거래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회사에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3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대부분 시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액면가 1만 원짜리 주식이 시가 10만 원일 때 제3자가 불균등 증자에 참여하면 주당 10만 원의 주주가 됩니다. 이때 주당 10만 원 중 1만 원은 납입자본금으로 들어오고요. 9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발행 주식수와 비례해서 주당 10만 원이 자본 계정에 포함됨으로써 회사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네, PM님 덧붙여서 자기 주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에서 자기 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한도는 배당 가능 이익으로 제한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법정 준비금,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보유와 소각으로 구분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목과 취득 원가가 다른데요. 보유 목적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고요. 취득 원가는 선입선출법입니다. 소각 목적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소각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 명의 주식은 없어지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세법에서는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자기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소각함으로써 세목이 배당소득세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주식을 매각한 주주의 취득 원가는 평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말씀만 드려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미실현 이익을 뺀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실현 이익은 뭔가요? 2012년 4월 15일 이전 상법은 자산을 취득 원가로 평가했습니다. 그 후 개정상법은 자산과 부채를 기업 회계 기준, 즉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미실현 이익은 자산의 취득 당시에 비해 증가한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을 말합니다. 주주명부에 폐쇄 기준일이 있잖아요. 혹시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는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결산일 이후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상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2주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장 법인 주식도 주식 거래는 365일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 이름을 주주 명부에 올리는 것은 폐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이 폐쇄 기간이 2주간이라고 하면 12월 31일자로 주가를 평가해서 잉년 1월 1일에 가족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예를 들면 1월 15일자에 주주명부에 등재할 수 있고 증여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모회사가 됩니다. 관계회사 기준은 법인과 개인 기준이 있으며 법인 기준으로는 타 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게 되면 관계회사가 형성되며 마찬가지로 개인 주주에 의해 관계회사로 묶이는 기준은 30%입니다.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 방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주총회 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결의, 특별 결의, 특수 결의가 있으며 법인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통 결의로 처리합니다. 임원 선임이나 이익의 배당, 자기주식 등 다양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처리합니다. 특별 결의는 법인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것으로서 정관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양수, 임원의 해임, 자본금 감소 등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결의는 100% 주주 참석, 100% 주주 동의로 처리하며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줄 때 결의합니다. 대표님과 직원 3명이 있는 신생법인으로 대표님 지분 100%, 직원 3명이 합심하여 상표를 개발하고 등록까지 마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은 증대되었다. 이후 직원들은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대표님께 각각 n분의 1의 지분을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직원들의 요구는 오로지 고용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한정되었다. 이때 해법은 무엇인가? 임원의 선임은 보통 결의로, 해임은 특별 결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대표님이 직원들에게 35에서 40%가량을 넘기고 임원으로 등재하면 기여분에 대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면서 해임은 불가하므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너로서 50% 이상의 지분은 유지할 수 있다. 대표이사 규정에서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네, 정관 규정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를 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 기재 사항인데요. 각자 대표는 보통 친구 간에 서로 다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 두 분 중 누구라도 결정하면 바로 실행되는 것으로 두 분 모두 반대할 때만 중지되는 옵션입니다. 이에 반해 공동대표는 가업 승계 증여 특례를 진행하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사업을 계속 해오신 대표님과는 달리 승계받는 자녀분은 경력이 아무래도 좀 미진하고요. 사업적 결정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녀분이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대표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는 두 분이 모두 동의할 때만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의 마지막 장 회계에서 이익금의 처분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네, 최근에 그 수익이 잘 나는 법인에서 연말에 임원들만 특별상여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가지급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관의 그 이익금 처분 규정에 임원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삭제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수익이 좋아서 연말에 특별상여를 지급한다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 200%, 직원 100%,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과 공유 기업 인증을 받는다면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의 15%를 법인세 공제받을 수 있고요. 직원은 받은 그 성과급의 50%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네, 이상으로 정관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